오늘같이 좋은 날에 먼저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몇몇 분만 모시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아쉽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미나를 위해 좋은 글을 발표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세미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문학비평 및 연구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예술 융복합 시대 문학의 좌표라는 주제로 유현주 연세대 교수, 이진숙 미술평론가, 전상직 서울음대 교수, 이승하 중앙대 교수, 김순영 박사, 그리고 제가 각기 전문 분야를 맡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예술 융복합은 다루는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10월 16일과 11월 6일 2회에 걸쳐 개최됩니다. 세미나 장소는 시인 소월 김정식, 소설가 나도양 등 기라성 같은 예술가를 배출한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하게 되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발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예술의 이웃 장르 손잡기이며 시와 소설에 어떻게 음악과 미술을 활용하여 그 품을 넓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말하자면 예술 융복합 전체를 대략적으로 조망해 봄으로써 본 세미나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술은 활발한 융복합을 통해 각자의 품을 넓혀왔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시각예술에서 앞장서고 있는데 파리의 퐁피두 현대미술관, 니스의 근현대 미술관은 물론 우리나라 현대미술 전시장에 가면 회화, 조각, 사진, 음상, 영상,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조합을 이루어가며 작품 세계를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르 간 장벽 허물기를 시도하더라도 무엇보다 예술성이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예술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모든 작품이 시간의 테스트를 거쳐 어떤 것은 클래식으로 자리를 잡고 어떤 것은 한때의 유행으로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키란의 저서 예술과 그 가치에 의하면 좋은 예술작품이란 삶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 세계를 보는 방식을 풍부하게 해주는 다소 불편하고 낯설지만 마음에 와 맺히는 작품입니다. 모든 예술이 21세기에 들어와 더욱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은 바로 다소 불편하고 낯설지만 마음에 와 맺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는 예술가들이 다양한 시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끝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예술에만 그치는 현상은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보다 나은 편리성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고 다양한 사상의 부침 등도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발표에서는 예술 장르 간의 경계 붕괴 내지 융복합의 사례를 시와 미술, 시와 음악, 소설과 미술, 소설과 음악, 미술과 음악에 한정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맨 먼저 시와 미술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와 회합의 결합 방식에는 첫째, 시에 의거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 둘째, 그림을 대상으로 시를 짓는 방법, 셋째, 그림과 문자가 한 화면에 공존하며 상호 보완하는 문자도, 구체시, 문인화 등이 있겠습니다. 넷째, 호원 미로를 비롯한 미술가들이 시도한 문자의 개입이 없는 그림으로 쓴 시도 주목할 만합니다. 시에 의거해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은 적지 않습니다. 글을 얼마나 그림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가를 연구했던 영국에서 주로 활동한 화가들인 라파엘 전파가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말레이라는 화가는 테니슨이 쓴 시 마리아나를 똑같은 제목으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우리나라 갤러리 서림에서는 1987년부터 매년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들의 작품을 한국 중견 화가들이 그림으로 그려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자가 들어가지 않는 시화전은 갤러리 서림이 최초로 기획했다고 합니다. 금년 1월에도 이육사의 광야를 비롯해 서정주, 김남조 등의 시를 박돈, 황주리, 정일 등의 화가들이 그림으로 그려 전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미술 작품을 대상으로 시를 짓는 방법은 시인이 작품을 감상하고 시적 감흥을 얻어 시를 쓰는 것입니다. 조각가 로댕의 비서였던 릴케는 화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한 경험을 살려 형상시집과 신시집을 통해 조형예술의 소재들을 시에 활용하였습니다. 그의 유명한 시 고대 아폴로의 토르소는 루브르 미술관에 있는 조각품인 밀레의 토르소를 보고 지은 소네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중섭, 샤갈, 고흐, 뭉크, 피카소, 김정희 등의 작품을 대상으로 쓴 시가 적지 않습니다. 김춘수는 샤갈의 나와 마을이라는 그림을 보고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승훈의 시집 샤갈에는 샤갈의 그림을 대상으로 쓴 시 30편과 샤갈의 그림을 모티브로 한 32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필자가 시와 시학사에서 출간한 시집 무제 2018도 명화들을 대상으로 쓴 시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림과 문자가 공존하는 대표적인 형태는 문인화라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성행한 문인화에는 시의 의미와 글씨의 미적 이미지 그리고 그림의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인화에서는 글씨도 그림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그림의 주제는 시의 주제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중국 문인화에 시화 일치 사상이 유입되어 우리나라 사대부들은 외적인 기교보다 내적인 사상이나 철학들을 중시하는 문인화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인화가에는 세안도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가 있습니다. 문인화의 장점은 시, 서, 화가 한 화면에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단에서 많은 시화전이 열리고 있으나 동일한 작가가 시를 지어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참다운 문인화 맛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미술계를 중심으로 열리는 문인화전에서는 대부분 그림이 주가되어 있고 글은 장식용으로 나무 작품에서 일부만 가져다가
구색을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으로 시를 쓰는 방법은 호환미로가 대표적입니다. 호환미로는 회화와 시 사이에 경계를 두지 않으며 그의 그림의 총합은 새로운 종류의 언어를 구성하는 시각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환미로가 시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들은 그림으로 시를 쓴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읽어도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난해한 시들보다도 훨씬 시적 감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와 음악의 융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리듬입니다. 김춘수의 경우 시가 극단적으로 내용도 의미도 이미지도 버리면 리듬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잭슨 폴록이 물감을 아무런 명시적인 의도도 없이 흩뿌려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시도 대상이나 의미가 없어도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세용도 김춘수의 모든 시는 음악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시를 쓰는데 많이 차용하는 음악의 형식적 기법으로는 대위법, 캐논, 퓨가, 소나타 등이 있습니다. 대위법은 음악에서 2개 이상의 멜로디를 동시에 결합하는 다성 음악입니다. 규칙적인 시차를 두고 같은 음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연주되기 때문에 연결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캐논과 퓨가는 대위법의 일종입니다. 캐논은 하나의 성부에서 주제가 노래되면 시간의 차이를 두어 다른 성부가 그 주제를 그대로 모방하여 뒤따릅니다. 돌림 노래는 캐논 형식의 전형입니다. 문학에서의 대위법은 서로 다른 감정이나 주제를 병치시키는 기법으로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어구를 연결하여 대비의 느낌을 강하게 강조하는 동시에 그 대립 자체가 하나의 통일성을 갖게 합니다. 음악이 자신의 시 창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 김종삼의 시는 단어와 단어, 행과 행의 반복, 이미지의 반복적인 병치가 강해 음악성으로 주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이 쓴 시의 음악적 기법을 분석한 조용훈의 논문에 의하면 김종삼의 나라는 시는 캐논 형식을,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는 푸가의 원리를, 지대라는 시는 소나타 구조를, 소리라는 시는 수평적으로 전개되는 대위적 구성과 수직의 화성적 구성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설과 그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석재의 소설 욕탕의 여인들에서는 르누아르의 그림 4개를 제시한 다음 그림 제목을 연작 소설의 표제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화자인 나는 4명의 여인들과 만났던 일화를 통해 대상 여인의 변화와 나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르누아르의 그림 속의 여인들은 르누아르가 꿈꾼 여인들을 그린 것이었으며 동시에 성석재 소설의 주인공인 나가 갈망하는 여인들이기도 합니다. 성석재의 작품은 문학과 회화에서 영상 매체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고유 영역의 한계를 넘어서 매체 간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현자가 쓴 논문 성석재 소설
욕탕의 여인들에 수용된 회화적 이미지에서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상우의 소설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은 80년대 말 대중적인 집단의식에서 개인주의로 넘어가던 시대상을 6명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샤갈의 그림과 김춘수의 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에서 얻은 이미지들을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소설 속에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설과 음악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토마스 만은 자신의 소설은 하나의 교양곡이고 대위법의 작품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의 소설 마의 산에서는 세상과 동떨어진 요행서에서 겪는 주인공의 정신적 성장을 그리고 있는데, 장소뿐만 아니라 인물을 묘사할 때도 그 인물과 대립되는 인물을 함께 묘사함으로써 대법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박민규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는 못생긴 여자와 잘생긴 남자의 사랑 이야기인데, 벨라스케스의 그림 시녀들을 보고 작곡했다는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곡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는 춤곡을 들으며 벨라스케스의 그림에 있는 못생긴 난장이 하녀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악보 없는 음악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헤세의 황야의 일이, 또 글쓰는 방법을 음악에서 배웠다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 숲도 음악의 향기가 가득 배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술과 음악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칸딘스키와 클레는 모두 음악을 자신의 추상화에 적용했습니다. 칸딘스키의 인상 3 콘서트는 쇤베르크의 음악회에 다녀온 후 그 느낌을 그린 것입니다. 청각적 체험을 시각적 임의로 변환하여 회화와 음악의 공감각을 표현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검은색 부분은 무대 위의 그랜드 피아노를 상징합니다. 왼쪽 여러 개의 검은 곡선들은 무대 가까이에 있는 청중을 나타냅니다. 피아노를 중심으로 좌우 흰 기둥은 소리 기둥을 은유한 것입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란색은 음악이 홀을 가득 채운 것을 그린 것이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색들은 각종 악기들이 소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클레의 그림, 고속도로와 샛길들, 그리고 파르나소스로 가는 이라는 그림은 음악의 대위법을 활용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크고 작은 사각형 모양의 돌들이 반복되어 쌓이면서 아름다운 멜로디로 가득 찬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 각 장르가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매체의 이해학 집사는 20세기 후반부터 다양한 형태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컴퓨터를 위시한 신매체의 등장은 말, 형상, 음의 융복합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생산과 수용, 그리고 이를 중개하는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면 문학과 미술과 음악은 단지 표피적인 표현 매체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것입니다. 특히 초현실주의 등 추상예술에 있어서는 표피적인 것마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1세기는 다양한 실험 그 자체가 귀중한 시대라 하겠습니다. 많은 논의와 실험을 거쳐 어떤 결론을 도출한다거나 큰 흐름 혹은 주의를 형성하려기보다는 끝없는 실험 그 자체가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들고 나오는가, 독자들과 관객들은 눈을 부릅뜨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는 화가가 코미디언이라는 작품을 내세웠는데, 여기에서는 단지 바나나를 벽에 테이프로 붙여놓고 예술인 척 제법 우리의 눈길을 붙잡고 있는 현상까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억 5천만 불에 미국 뉴욕에서 팔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미래파라는 이름으로 난해하고 혐오스러운 글들이 시집으로 묶여졌던 현상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클래식이 되고자 하는 목표는 포기한 듯 해도 그 나름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21세기의 흐름이라 할 것입니다. 음악, 미술, 문학에서 각각의 이론과 방법론들은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상호의 영역을 풍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문학은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웃 장르를 넘겨다 보며 색과 음과 향을 문자로 은유해내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